현대의학은 발전했지만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과 만성질환, 암 환자 역시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우리 몸속 숨은 치유력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자연치유란 우리 몸속의 세포들을 강화시켜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원리라는데요. 이게 내가 자연에서 찾은 내 건강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부작용 또한 쏟아지고 있는 상황. 자연치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와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연치유의 비밀부터 내 몸을 정화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우리 몸속의 명의, 자연치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요즘에 환절기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소리가 많이 들려요. 네, 감기 환자 많죠. 네, 뭐 예. 코감기랑 목감기로 요즘에는 오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 유행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걸리긴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그냥 앓다가 지나가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도 좋고 이주일도 좋고 그냥 앓다가 뭐 이제 더 나빠지면 합병증도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자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자연 치유력이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알레르기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암까지 고치기 힘든 병들이 늘어나면서 네. 자연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 치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네. 주제인 이 자연 치유력. 네. 이게 뭘까요? 그냥 뭐 저절로 낫는 거 아닌가요? 저절로, 명수 씨 저절로. 자연 치유. 그거는 제가 조금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알레르기 체질이에요. 그래서 참 안 맞는 내 몸에 안 맞는 걸 먹거나 이상한 냄새만 맡아도 네. 며칠씩 고생하고 막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그래서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별걸 다 해봤는데 결국 이게 도루묵입니다.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건강식품이다 무슨 그 민간요법이다 무슨 뭐 약품이다 주사다 다 끊고 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생활을 하면 스스로 어떻게 낫는 게 자연치유가 아닐까. 네. 뭐 돈은 누가 벌고요. 그게 문제네. 그런가요? 그러면 한상권 아나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 치유가? 아, 그게 말이죠. 네.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예. 물으시면은 참 그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자연 치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시간에 저희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다. 이거 O일까요, 교수님, X일까요? 네, 맞습니까? 정답은요? 네, X입니다. X군요.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인데요. 그것은 자연 치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람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연 치유도 현대의학의 주된 관심 분야의 하나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자연 치유하고 현대의학을 분리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가 아니군요. 네. 일단 기적은 아닌 걸로. 자, 자연 치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건 어떻습니까? 자연 치유는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다. 이거 OX 네. 들어주시죠. X입니다. X요. 흔히들 자연 치유하면 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치유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자연 치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연 치유는 약을 거부하는 것이다. 어허. 그렇죠. 자연 치유하면 약을 안 드시고 그러지 아이고, 아닌가요? 네, 이건? 이것도 예, 예. X입니다.
자연 치유하면 무조건 약을 거부하는 그 극단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발휘하려 그러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우물물에서 우물을 풀 때도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마중물을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처럼 질병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약물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부정거사라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를 북돋아 주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그런 약물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자연 치유를 활성화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네.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네 번째죠. 이건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자연 치유는 수술과 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이거. 자, OX판 들어주시죠. 물론 X죠. 예.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 몸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갖다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을 걸 경감시켜주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는데 예. 이럴 때 치료를 하면은 그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하고 현대의학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면서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하는 걸로 강요하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예. 야,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님들 그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자연 치유의 정체가 무엇이냐 거의 다 틀렸잖아요. 지금 좀 해보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오늘 모신 두 분 그 명의께서는 자연 치유라는 건 어떤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네. 두 교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죠. 예, 나에게 자연 치유란 무엇이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판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머나, 선물이다. 네. 자연 치유란 신의 선물이다. 두 분이서 뭐 의논하신 건 아닐 테고요. 미리 상의하신 것 같은데요. 상의하셨나요? 그 네네. 자연 치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진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공짜인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이 공짜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교수님.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사의 손길보다도 더 섬세하고 능력이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 몸속 최고의 명의 자연 치유. 네,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두 분 명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채널 티벗으로 보내주시고요. 특히 이제 문자 보냈을 적에는 오늘은 일행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나에게 있어서 자연 치유력은 네모이다. 요런 거 좀 보내주시면. 한 줄로 딱 정의해서. 나만의 네네. 비법이 있으시면 함께 이제 공유하면 좋잖아요. 예, 네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근데 자연 치유하면은 항상 같이 생각하는 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 면역력. 근데 이게 자연 치유하고 면역력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혼돈을 생각하세요. 면역력이 자연 치유력 같고 두 개 같은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자연 치유라는 것은 재생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상태이고요. 자연 치유기라는 이미 병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의 환경을 좋게 해서 질병을 저절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쉽게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름철 같은데 습기 나는 방에는 벌레가 끼잖아요. 예. 그럼 벌레를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벌레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떼면은 그 방 자체가 따뜻해지고 습기가 없어지죠. 예. 그러면 벌레가 저절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자연 치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연 치유력 안에 면역력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에게 특히 이런 자연 치유력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더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자연 치유력이 좀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려는데 자연 치유력이 너무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그것들을 하기에 너무 힘도 없고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로하는 이 과로는 육체적인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과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식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도 잘못된 영양 섭취라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감기에 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한 번 감기에 걸리기도 쉽게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입안에 뭐 병이 자꾸 생겨서 헐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자꾸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과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손발이 차고 또 추위를 많이 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주 신경이 예민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장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또 즉석 식품 자주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상당히 이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식, 과음, 흡연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기 제 신상에 대한 상태를 그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거 제 얘기네 저거예요. 개인 정보가 유출됐나 봐요. 예. 아니 그럼 자연 치유력이 지금 저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증상이 지속되면 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 볼까요? 예. 부담스러워요. 바닥나면 결핵,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아유. 예.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병원체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알아내고 공격해서 죽이는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세포들은 계속 분열해서 증식하거든요. 네. 이럴 때 필연적으로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암세포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서 유전체의 결함을 수선하고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넘치도록 잘못됐을 때는 이 세포를 죽여버리거든요. 이런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염성 질환이 이렇게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리고 암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네네. 자, 두 번째. 자연 치유력이 바닥나면 알레르기성 아토피 천식 비염에 걸릴 수 있다. 이건 요즘에 흔한데요. 그렇죠. 요즘 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면역세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외부에서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강력한 염증 물질을 발산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네. 이것이 너무나 과민해지면 우리 몸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조절해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균형 이루어지는 조절 시스템이 좀 망가지게 되면은 과민한 그런 면역세포가 활동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런 알러지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자연 치유력이 바닥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류머티즘, 만성 갑상선 질환, 베체트 증후군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면역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이들이 하는 역할은 적군과 악원을 잘 구별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병원체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다고 한다면 예. 우리 몸을 적군이라고 오인해가지고 공격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예. 이런 질환들이 요즘에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이유는 공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약물을 너무 많이 오남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 평생을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산 거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연 치유력이 신통치 않아 갖고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거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자연 치유력이 신통치 않은 걸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이 자연 치유력을 정기라고 얘기해요. 한의학의 원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기 존내 사 불가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기가 안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그것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군의 군사력이 너무 강력하면 적군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갖고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가 약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증상들이에요. 뭐 무기력해지거나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감기에 한번 걸리기 쉽고 또 걸리고 나면 잘 안 낫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한방의 대표 명의 두 분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6가지 비법이 있어요. 자, 네. 첫 번째 비법부터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 몸속의 무법자, 독소를 빼라.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독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지만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도 있어요. 우리 몸의 대사산물의 마지막 산물들이 이 불순물들이 배설이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침착돼서 우리 몸의 순환을 그다음에 자해하거나 또는 이것들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화돼서 정상세포나 어떤 흐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독소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걸 한의학에서는 뭐 숙변이다, 담음이다, 어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독소는 피할 수 없는데요. 네. 우리 세포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질소가 모두 독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독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해가 있죠. 먹거리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죠. 이러기 때문에 독소는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독소의 유입을 좀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독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독소를 이걸 먹고 마시고 몸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네요. 지금 보니까 완전 속아 살았네 이거. 그럼 이걸 빼내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됩니까? 이걸 뭐 뒤집어 제껴서 세탁을 하나 어떻게? 그거 말고도 무슨 뒤집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그 디톡스라고 해서 해독요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용하기 쉬운 효과적인 해독법 두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몸무게의 30ml를 곱한 양의 물을 매일 마셔라 이겁니다. 물을 매일 마시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 몸에 물이 한 70%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물을 우리는 물로 봐서는 안 돼요. 네,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불순물들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네. 몸을 씻을 때 물을 갖고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배설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변이나 소변 같은 걸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면역물질이 들어있는 혈액 자체도 물로 성분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산소 공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면역물질도 생성되고 인프 순환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하면 자기 체중에 자기가 70kg이라면 거기에 30ml를 곱하면 그 정도 되죠. 그러면 2.1 리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먹는 권장량 자체가 2리터 정도를 권장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자기 몸무게에 한 30ml를 곱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먹는 그 찌개나 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외하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 물만. 그렇군요. 커피 빼고요. 네, 네. 예, 그럼 저 같은 30배가 아니라 30ml. 네. 30ml. 곱하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kg이라고 치면 네. 1.5리터. 네, 1.5리터밖에 안 될까요? 예, 그 정도 네. 먹어야 예. 되겠죠?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물로 보지 마시라는 예.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네, 두 번째는요. 매일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독소를 숨겨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방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상태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복을 하거나 또는 체지방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이런 독소들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루에 한 8시간 공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소가 함께 나와요. 네. 그래서 8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우리가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 해독에 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단식요법들이 이런 해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야식이랑은 이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그러니까 없네요. 저녁을 일찍 드시면 그리고 야식을 안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12시간 공복. 그렇죠? 그렇군요. 네, 가능하세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럼 이 교수님 네. 제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틈날 때마다 햇빛을 쬐고 숲길을 걸어라. 여기 예, 현대인들한테 예. 꼭 필요한 그런 네, 내용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햇볕하고 동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받게 되면은 대사가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숲길을 걷게 되면은 치톤 피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면역력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심폐기능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한 1시간 정도를 숲길을 걷게 한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혈압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운동으로 땀을 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독소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 간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네, 네. 소변과 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많이 나가게 되겠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 지방에 숨어 있는 독소가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이제 독소를 빼는 게 뭐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뭘 먹고 마시고 뭐 약을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독소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잖아. 물, 네. 또 공복, 햇볕, 걷기, 운동. 야, 이것만 갖고도 이게 치유가 된다니까 참 모든 사람이 다 부자네. 저거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자,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그럼 6가지 법칙 중에 네. 독소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이거 시도해 보셨어요? 체온을 1도 올려라. 이게 면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은 다 모두 열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진다면 그만큼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거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세포 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한 1.5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들이 쉽게 되고 피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저체온에 있는 사람들은 그땐 암세포들이 활성화하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기 몸살 같은 걸로 막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체온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 다. 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체온계에서 말하는 온도 말고 네. 다른 또 온도가 있나요?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속에 열이 있다, 속이 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체온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주관적인 현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혀에 통해서 혀가 정상적인 혈을 같은 경우는 되게 색깔이 선홍색이 띠고요. 그다음에 약간 미끌미끌한 형태가 났고 예쁘네요. 예, 그리고 약간 이 설태라고 해서 혀 이끼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몸이 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 혀의 색깔들이 좀 창백해지고요. 근데 조금 더 심해지면 검은 색깔에 가까운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설태 자체가 약간 하얀색이 띠면서 기름진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열증이 있는 분들은 열이니까 혀의 색깔이 조금 붉은색이 나타나겠고요. 그다음에 혀의 이끼가 누렇고 두꺼운 상태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저렇게 차갑고 열한 상태를 보면 혀의 안에 있는 미생물 자체도 좀 다르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저기 해보자. 제 혀는 어떨까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메롱. 네, 속살을 다 들여다보내시는데, 네, 뭐 정상이신 것 같아. 약간 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하얀 느낌이 드는데. 열은 좀 있습니다, 제가. 네. 이게 백태라고 하나요? 네, 백태인데 열이 있는 더 열이 있게 되면 저희가 누렇고 두꺼운 그런 이끼가 끼게 되죠. 네, 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우, 예, 선홍빛 치시고. 아우, 예. 네.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따라 한번 봐주세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의 그 체온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궁금한데요. 두 교수님께서 체온을 올리는 특급 비법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판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김 교수님부터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걷기 합니다. 매일같이 걷기를 하는데 한 5km 정도 걸어요. 사실 걷기 하면 좀 쉽진 않거든요. 매일같이 한다는 게. 하루하루 핑계대면서 안 하고 싶은데 막상 하고 나면 왔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5km 정도 걷게 되면 몸이 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죠.
그다음에 뭐 족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신욕 또는 온열요법을 찜질하는 것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경우에요. 네. 이게 단순히 온열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신욕을 하게 되면 다리 부분이 배꼽 밑으로 따뜻해지잖아요. 네네. 우리 몸은 머리는 시원하고 다리는 따뜻해야 건강한 상태예요. 그것들을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족욕이나 반신욕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전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그 어머님들이 국을 이제 펄펄 끓여서 뜨거운 걸 주시잖아. 그 뜨거운 국을 많이 마시면 그것도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입천장을 다 뒤어. 따뜻한 것을 먹으면 열도 좀 나고 땀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는 따뜻하는 게 좋군요. 그래서 밥을 드실 때도 찬 밥보다는 따뜻한 밥을 드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식에는 이런 딱 뜨뜻하고 차가운 것도 있지만 그 음식 자체에 성질이 있어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있고 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있는데 따뜻한 성질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 우리 감기 예방으로 먹는 생강 있지요. 생강이나 계피 같은 것에 그 안에 있는 매콤한 성분, 그 생강 같은 데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는 뭐 속이 미식미식한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강의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단호박 또 계피 이런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따뜻하거나 성질이 따뜻한 음식, 뜨거운 거는 아닌 거죠. 너무 뜨거우면 이제 혀를 뒤니까 그죠? 자, 다음 이덕철 교수님 보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 또 혈액순환 장애 검사, 근육량을 늘려라 이렇게 써주셨네요. 예. 네, 만일 다른 사람보다 저 체온이 좀 낮다고 생각할 때는 혹시 병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때는 체온이 저하되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자율신경 장애가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량을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근육이 많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열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육도 늘리고 또 체중도, 체온이죠. 체중이 아니라 네. 체온을 올릴 수 있는지 장원석 운동 처방사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볼까요? 아, 오늘 가볍게 입고 오셨어요. 엄영수 선생님께서. 물병입니다. 네. 물 마시는 거예요? 자, 먼저 페트병 체온을 들고. 올리려면 큰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너비로 다리 벌려주시고요. 양 팔에 페트병을 주시고 앞으로 전방으로 뻗은 그 상태에서 무릎의 뒤에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90 정도 내려주시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주시는 이 동작을 반복해 주면 되겠는데요. 내려갈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숨을 후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한 5회 정도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내려가시고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둘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되나 봐요? 네, 뒤로 빼서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셋, 넷, 잘하시는데요. 다섯, 네. 이 동작을 하루에 12회 3세트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운동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등 근육 강화 운동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두 다리 앞쪽에다가 페트병을 두시고요. 상체를 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숙여 보실게요. 자, 천천히 숙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허리를 쭉 펴보실게요. 등이 자, 둥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고개를 정면을 보시고 예. 등에 자극이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숨을 뱉으시면서 올라오는 이 동작 한번 5회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님은 자. 지금 등이 둥그렇게 되세요. 허리를 쫙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이 가슴 같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어깨를 쫙 핀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들이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자, 후. 자, 하나. 들이마시고 네. 후.
이것도 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예, 하루에 12회씩 2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어떠세요, 엄영수 씨? 어떻게 이거를- 할만하셨어요? 저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예. 잘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냥 막 하면 쉽게 없는데 네네. 예쁘게 멋있게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숨이 막혀. 그래도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 하체가 튼실하시더라고요. 네. 자, 계속해서 자연치유력 눕혀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비법도 있습니다. 전신을 자극해서 자연치유의 스위치를 켜라. 이거 뭐 안마나 마사지 아닐까요? 글쎄, 우리 몸의 그렇습니다. 스위치가.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 몸의 순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경락의 순환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경락, 잠자는 우리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이 손을 두드리는 이런 지압이나 기공요법을 하게 되면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신을 자극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네요. 그러면 어디를 누르고 어디를 때리고 어떻게 될지 내가 내 몸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앞에 나가서 한번 시연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예. 똑바로 서시고 다리를 약간 어깨 높이를 벌린 다음에 기마 네. 자세처럼 몸을 조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약간 펴시고요. 이게 위아래로 진동 움직여주는 거예요. 진동하면서 이완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눈을 가볍게 감으시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과 마음의 불순물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다 떨어져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예. 조금 더 빨리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서 손도 흔들고 예. 그다음에 다리도 흔들며 몸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진동을 유지시켜 주면서 조금 더 빨리 아, 예. 예. 땀이 조금 나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어떠세요? 좀 시원하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 잠자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두드려서 깨우는 거거든요. 깨울 때 먼저 손바닥으로 손 몸을 해서 박타 방송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우리 몸을 두드려 주는데 먼저 오른손으로 가슴 있는 부분부터 두드려서요. 팔의 안쪽에 손바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두드릴 때는 약간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이런 생각으로 두들겨 주세요. 자,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들기시고 손바닥으로 간 다음엔 손등을 두들겨 주세요. 다시 오고 이제 왼손으로 반대로 손바닥을 두들기시고 손등 늘겨준 다음에 이제는 두 손으로 가슴 쪽에 해서 허리 밑으로는 뒤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앞쪽으로 올라올 때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두들겨 주시고요.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앞으로 갈게요. 이제 가슴 앞쪽에 엉덩이 뒤쪽으로 그다음에 발 앞쪽으로 자 이렇게 어떠세요? 시원하죠? 네. 박사님이 이거 매일 오시나 봐요. 네, 아침마다 그게 빨리 오세요. 따라가기가 어려워 제가. 아이고. 네, 네, 잘해 주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진짜 뭐 마사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네. 몸이 금방 개운해집니다. 정말 이거 예. 내가 해도 좋은데 남이 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좀 재밌어 보이는 동작인데요. 시원합니다. 효과 만점인데요. 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 그 사례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그 자연치유 요법을 가지고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을 하셨대요. 보시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녕하세요. 간 이식 후 자연치유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민순애 씨.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깨와 마늘, 콩, 토마토까지 식사와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콩이랑 토마토랑 들깨랑 자시랑 시금치랑 이렇게 넣어서 갈아서 먹고 있어요. 아침 식사 대신 먹는다는 무염식 건강음료 완성! 이것이 주인공의 비법 중 하나라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신경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30대 중후반에 간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또 40대 후반쯤에 그게 재발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냥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 40대 후반, 간 경변증 판정을 받게 된 민순애 씨. 간 수치는 점점 올라갔고 결국 간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선생님 치료 받던 중에
제가 특별한 약이 없다는 걸 알고 자연치유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자연치유법을 시작한 주인공. 이번엔 돌? 과연 어떤 비법일지? 제가 간이식하고 난 뒤에 방광염 증세가 있었는데 이걸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뜨겁게 달군 돌을 수건에 감싼 뒤 찜질을 해주면 체온 조절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다음은 주인공의 건강밥상을 만나볼 차례. 구기자가 간에 좋다 그래서 항상 넣어 먹고 있어요. 간에 좋다는 구기자와 여러 곡물을 넣은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들이 한가득. 민순애 씨표 건강밥상입니다. 민순애 씨의 여러 가지 비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다는데. 네, 이거 생강 끓인 물인데요. 입안에 세균들이 많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그래서 항상 가글을 하고 있어요. 항균 작용에 좋다는 생강물로 매일 입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비법. 민순애 씨는 현재 간 경변증 완치 판정을 받고 면역 억제제만 복용 중이라는데요. 끝으로 건강을 되찾은 민순애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에 맞는 식생활과 자연 치유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은 진짜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 근데 저는 아까 화면 보면서 생강물로 각을 하시는 거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네. 좋은 방법인가요? 생강 네. 자체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매운 성분이 있고 그래서 예.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생강 자체에 항균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혀 안에 있는 그리고 입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제거해주고 또 없애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천연 식품이잖아요. 이게 합성 인공 어떤 화학 용품이 아닌 천연으로 만든 어떤 항균 식품이다 보니까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강 자체가 매콤한 게 있다 보니까 입안이 자꾸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거나 또는 생강물을 너무 진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올 수 있으니까 적당량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참고로 이제 생강으로 이게 각을 하게 되면 입안에 생강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한 3분 지나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 네네. 자, 10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들 볼게요. 자, 5408님은요. 나에게 자연 치유란 심호흡이다. 야, 제대로 된 호흡. 정말 좋죠. 그래요. 몸 건강을 좌우해. 좋은 얘기네요. 우리 김지선 씨는요. 네. 자연 치유란 사랑이다. 사랑이다. 내 몸에 대한 사랑. 남이 주는 남이 주는 사랑. 남이 주는 사랑이 나를 건강하게 해요. 네. 네, 부부간의 사랑. 아, 그러네. 님이 주는 사랑이었네. 네, 네. 아, 님이 주는 사랑이다. 네, 맞다. 님이었나 봐요. 예. 손정임님은요. 장세척을 주기적으로 하면 해독이 돼서 건강해진다는데 장세척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네. 네, 우리가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이요, 부실한 장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걸 내독소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병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일부 의학자들은 장 세척을 해주면은 저렇게 장내에 해로운 균은 없어지고 유익균이 많아져서 해독이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검증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9106님, 피 맑아지는 킬레이션 요법이 있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예. 네,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하는 건 중금속, 그러니까 철분이라든지 순, 납, 카드뮴 같은 것을 흡착 물질에 부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중금속에 이렇게 중독됐을 때 사용됐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건강 증진이라든지 질병 예방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검증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예. 이게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땀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맥박이 빨리 뛰고 저 혈압이 좀 떨어지고 신장에도 좀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이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자연 치유력 높여보겠습니다. 이런 비결도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반드시 숙면해라. 잠이군요.
예, 숙면을 하게 되면은 낮에 쌓였던 피로 물질이라든지 어떻게 독소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신경세포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불면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불을 완전히 끄고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과정에서 송과선이라고 하는 데서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에는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는데요. 밤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이게 딱 달라붙으면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밤 11시서부터 3시까지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불을 끄고 숙면을 취하는 것을 갖다 꼭 취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밤 11시서부터 새벽 1~2시까지는 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새벽에 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저만이 아니라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이 안 와요, 잠이. 네. 뭘 한번 생각하면 그게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무슨 전날 그래도 좀 잠을 자려고 뭐 격한 운동도 하고 그래 보는데 그래도 생각이 더 말똥말똥한 게 잠이 안 와. 그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반드시 자야 된다는데 잔다는 건 알겠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의 대체의학자 한 분이 이런 호흡법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478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4초, 7초, 8초라는 거거든요. 호흡을 하실 때 먼저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혹 내뱉으시고 그다음에 숨을 들이실 때 4초 정도 코로만 들여 마시고요. 그다음에 7초를 참는 거예요. 그다음에 8초를 입으로 후 하면서 내뱉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을 일단 후 뱉으신 다음에 자, 숨을 들이실 때 코로만 4초. 둘, 셋, 넷. 자,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반복하면 한 1분 내에 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영수 씨 벌써 잠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478 호흡법이라고 하시죠. 478 호흡법 기억해뒀다가 저도 오늘 밤부터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6가지 법칙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를 먹어라. 여기 지금 있는 게 다 예, 슈퍼푸드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슈퍼푸드죠? 예.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 네. 첫 번째 이겁니다. 짜잔. 발화현미하고요. 현미가 그렇게 좋습니다. 예. 네, 현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벼에서 왕겨만을 벗겨낸 것이죠. 그리고 발화현미는 현미에서 싹을 태운 것인데 여기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E라든지 비타민 B 복합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식이섬유와 함께 이것이 해독 작용을 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슈퍼푸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짜잔. 네. 이 보니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케일 이게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자연 치유력을 또 높이는 데 도움을 주나요? 네,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 건 꽃잎이 이렇게 4개인데 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그 안에 글루코실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영양소가 간에서 해독 효소의 생성을 갖다가 촉진시켜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중화시켜주고 처리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 세 번째는 좀 친숙해요. 네. 네, 슈퍼푸드의 조상님. 네, 마늘, 양파, 생강 나왔습니다. 네네. 네, 지 마늘, 양파, 생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뿌리 식품이라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슈퍼푸드 십자화 꽃 같은 경우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거죠. 잎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땅의 기운을 받으려는 것은 뿌리 식품이거든요. 네. 뿌리 식품 중에 저 안에 이게 구형으로 생긴 것들이 우리 몸에 이런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저 성질 중에 하나가 또 매콤한 성질 있잖아요. 네. 매콤하게 되면 몸에 열을 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신진대를 좋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네네. 자, 네 번째 슈퍼푸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겁니다.
짜잔. 두부하고 아유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청국장이요. 이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자연 치유력에 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예. 네. 두부하고 청국장의 원료는 콩이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콩만 먹어도 되지 왜 저렇게까지 먹느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콩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네. 단백질 섭취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두부 자체는 성분 자체가 80%가 물이거든요. 아. 그 물이 있다는 얘기는 흡수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고 예. 그 안에 부드럽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또 아울러서 저거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청국장 자체는 이제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네. 발효시키려서 우리 몸에서 좋은 장내 세균들이 장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제거시켜주고 또 혈전 용해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네. 어떤 식품일까요? 짜잔. 이게 들깨에다가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했네. 등푸른 생선이요? 네. 예, 들깨하고 들푸른 생선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죠? 기름이 찌든 기름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들깨에 있는 기름과 또 특히 이제 고등어에 있는 것은 오메가3하고 DHA가 많다고 하잖아요. 오메가3 자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이나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네. 자,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슈퍼푸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또 견과류가 쭉 나와 있네요. 예. 네, 견과류는 식물성 영양소하고 그 필수 지방산이 잘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포 내 대사로 활성화시켜주고 세포 벽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건강을 잘 지켜주고요. 그리고 해초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거든요.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화면에서 사례 잡은 뵈니까 저 몸에 좋다는 음식을 이렇게 갈아서 먹는데요. 네. 그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이 갈아 먹는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 갈아 먹는 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까? 뭐 어떻게 먹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어떤 네. 영양소와 미네랄이 잘 들어간 걸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는데 갈아서 드시게 되면은 식이섬유 섭취가 조금 덜 돼서 좀 불리한 점도 있고요. 이로운 점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채소를 많이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네. 갈아서 아니면 주스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사례자의 생생한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자신만의 자연치유요법으로 열심히 치유에 나서서 편도암을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구례군. 안녕하세요. 편도암 수술 후 자연 치유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서정수 씨. 서정수 씨 부부는 매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과 효소를 넣고 무친 제철나물로 채식밥상을 차린다는데요. 신선한 채소들과 제철나물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밥상입니다. 주로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갖고 가지고 농약을 안 준 걸로 해서 야채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건강식단을 고집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목 뒤에 한 8cm 정도 되는 이렇게 명란젓 같은 게 이렇게 좀 있고 어느 날부턴가 갑작스레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반복됐다고요. 또 목이 자주 결리고 피곤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야? 얼마 후 건강검진 결과 편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종양을 제거했다는데요. 워낙 이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요양이 굉장히 필요하고 자연식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집을 나서는 서정수 씨 부부. 일주일에 2-3번 부부가 함께 산에 오른다고요. 잠시 후 땅에서 무언가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백선피인데요. 봉삼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내가 자연에서 찾은 내 건강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나무에서 뭔가를 뜯어내는데 호사다라는 건데요. 이게 요즘이 이제 철이에요. 귀가 후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 서정수 씨. 각종 산야초부터 버섯까지 효소를 직접 담근다고 하시는데요. 이것들이 다 내가 담근 효소인데 요거는 매실로 만든 효소예요. 매실 효소. 이게 아까 캔 그 백선 피로 가지고 담근 술들입니다.
백선으로 만든 담금주도 보여주는데요. 백선은 뿌리와 껍질을 말려서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쓰인다고요. 부인 손영숙 씨가 산에서 채취한 새삼으로 효소를 담그는데요. 먼저 깨끗이 씻은 새삼을 설탕과 골고루 버무려주고 물기가 없는 항아리에 옮겨 담아 발효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효소액을 물에 희석시키는데요. 이 효소는요, 3차 발효가 된 효소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효소를 섭취하고 있는 서정수 씨. 현재 서정수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정기검진만 받고 있다는데요.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이 소식을 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서정수 씨.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화면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이 네. 부인을 업고 다니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 치료를 아주 충실히 잘 받으셨고요. 네, 항암 치료를 네.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자연치유요법을 했더니 아주 극적으로 안색 보세요. 안색이 네. 너무 좋으시죠.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컨디션 좋으시고요. 네네. 제가 보니까 아까 산야초로 담근 효소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던데 네. 괜찮은 방법인지요? 산야초라는 것은 산과 들에서 나는 들풀들을 가지고 우리가 효소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산에 있는 들에 있는 풀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에서 자라는 어떤 채소보다는 더 강력한 그런 성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야상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갖 그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자라는 거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겠죠. 그래서 네. 훨씬 효과가 좋은데 특히 이제 효소로 만들게 되면은 흡수가 일단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산야초에 있는 어떤 독성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잘하면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산야초가 뭐냐에 따라서 약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때로는 우리 몸 자체에 독성이 되는 그런 산야초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아까 보니까 저 백선피라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술을 담가서 드시는 것 같으신데 예. 그럼 그 술은 뭘로 담그시나요, 그걸? 그러니까 백선피죠. 예. 백선피에다가. 아까 제가 캔 예, 요거 괜찮을까요? 거기에 소주로 담그나요? 그걸 당금 소주가 있어요. 네, 백선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담근 술을 네. 봉삼주, 봉황삼주라고 얘기해 모양 자체가 네. 봉황삼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병통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식약처에서 백선피와 같은 물질로는 당근주를 담그지 말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 내에 간에 독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아무리 좋은 약이더라도 우리 몸에 간에 부담이 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특히 뭐 만병초라든지 백선피라든지 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로는 당분주를 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독성 있대요. 예, 아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건 좀 빼야 되겠습니다. 네, 그건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6가지 법칙 마지막 보겠습니다. 웃음과 명상으로 마음을 해독하라. 예. 네, 웃음과 명상은요, 우리 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쫓기고 초조하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 기능을 갖다가 낮춰주거든요. 이때 웃음과 명상을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수행한 연구가 재밌는 연구가 있었댔는데 당뇨병 환자를 갖다가 한 40분 정도 코믹 비디오를 보게 해줬더니 이렇게 면역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혈당도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매일 웃음을 잘 웃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일 웃음을 웃는 사람들은 그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21% 정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뇌졸중도 60% 정도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웃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말씀.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처럼 예.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들도 사람 깨나 살렸다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요. 예. 인정. 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웃음이 명이라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명상 같은 경우는 시민성 질환에 좋을까요?
예, 이 교수님. 네, 명상이 이렇게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근거는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이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불안, 우울증이 있거나 섬유 근육통,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당뇨 조절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암 환자들이 삶의 질 있거든요.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명상을 좀 어렵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호흡을 따라가면서 하는 호흡 명상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장원석 운동 처방사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워보시죠. 네. 자, 복식 호흡은 배의 움직임을 좋게 해서 그 횡격막의 신축성을 해주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 제대로 호흡만 하더라도 꽤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자,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호흡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왼손은 가슴에 두시고, 자, 한 손은 배꼽 위쪽에다 한번 더 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배를 볼록하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코로 들이마시고 부풀린 상태에서 3초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숨을 후 입으로 뱉으시면서 배가 등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뱉어주신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호흡이 네. 익숙해지시면 머리도 맑아지시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운동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배돌기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허리를 보통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거는 이제 배를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쪽 방향 내렸다가 엄 선생님, 다시 올라가고 예, 주무시지 마세요.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배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장 운동이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자, 좀 면역력도 강화시키는데 되게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네, 배워보겠습니다. 장원석 운동 처방사님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안 움직이던 배 근육을 움직이려니까요. 네.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돌렸는데 안에서 돌아갔는지 그런 거. 네. 배를 이제 등에까지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내 몸을 살리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물은 남이 줬다고 공짜로 줬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내 몸의 병도 막을 수 있고 병이 오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아니라 소도 잃지 않고 외양간도 잘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내일 방송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먹어야 진짜 보약, 가을버섯. 제철을 맞아 맛과 향이 더 깊어진 가을버섯, 항암, 항염, 항당뇨까지. 버섯 좋은 거야 익히 아시죠? 하지만 지금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먹을수록 보약이 되는 가을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내일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